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정오 나이스의 한 식당에서 마크 커크 전 상원의원을 만나 재미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희망을 살려갈 것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마크 커크 전 상원의원과 더불어 재미이산가족 상봉 재추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며 이날 참석한 미 중서부 이북 오도민회, 고찬열 회장, 김승주 함경도민회 회장, 그리고 김선금 환경도민회 고문 등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85% 이상이 8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갈수록 고령화돼가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그동안 추진하던 화상상봉 등 가족상봉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산가족 상봉 추진일이 좀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모두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제 아주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20년 전에 저들과 이산가족을 함께 시작하신 그 커플을 다시 조인해서 이제 정부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 지난 저희들과 함께한 경험을 되살려서 저희들 이산가족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새 출발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마크 커크 전 상원의원은 이차희 사무총장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브리핑을 청취하고 여러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추진하는 데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I was very happy here to meet with my old friend of 20 years, Chahi Stanfield, who is the symbol of all the Korean Americans who still have relatives in North Korea. And we had a good meeting today about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be an advocate for its own citizens and to make sure that they talk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bout making sure moms and dads can see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once again. As Korean Americans, they have that right to have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White House fight for their cause. And we had an idea to start a political action committee so that senators and Congress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And we do not have forever to work on this. We have many of the Korean American relatives that we have in North Korea are in their 70s or 80s. We got to make sure before we lose them, we allow them to see their American relatives. 그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구성할 것과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마크 커크 전 의원의 도움으로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을 접촉하는 동시에 한미 정치인들과의 회동 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윈TV에서는 2년 전 재미이산 가족 30년 역사를 다룬 3부작 다큐를 제작한 바 있어 김환기 회장이 모임에 직접 참석해 윈TV와 시카고 한국일보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고 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14일 다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규정의 시행을 막는 이 같은 명령을 내리고 대신 기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했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안은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번 사안을 검토하라고 하급 시민 텍사스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헤이넌 판사는 법원 심리 동안 기존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은 승인하고 신규 다카 등록은 불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새 다카 강화 규정의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고할 것으로 보여 다카의 최종 존폐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최소 약 6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이민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로 추방위기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연방의회에서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할 법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의회가 이민개혁법을 만들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투표자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투표장에 가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 지참이 요구됩니다. 중간선거인 만큼 대통령을 제외한 주지사, 연방 상하원 의원, 그리고 주의원 등 각 자치단체장 등이 선출됩니다. 여러 이유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사용해 우편 투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투표소 운영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서는 현 JB 프리츠커와 공화당의 데런 베일리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소고기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닭고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이 비싼 스테이크나 햄 대신 치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치킨 소비자 가격은 2015년 대비 모두 8.2% 상승했는데 올해와 2023년의 치킨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 나옵니다. 식료품 체인 PCC 커뮤니티 마켓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즉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이미 평균 미국 가정보다 치킨을 20% 이상 더 구매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맛에 쉽게 매료되는 세대로 양념 닭가슴살, 레몬 마늘 닭꼬치, 닭날개 등 부위에서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카고 서버브 일대 치킨 관련 비즈니스의 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프길이나 미러키 그리고 댐스터길만 하더라도 한국의 치킨 체인점은 젊은 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BBQ 치킨, CM 치킨, K쿱 치킨이란 이름으로 나름대로 다양한 소스를 개발해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 중입니다. 물론 패스트푸드 비즈니스 내 치킨 버거도 뜨거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 폴티로 외에도 파네라까지 치킨 샌드위치가 등장했습니다. 파네라 브래드닐앤 차우드하리 CEO는 3월 처음 내놓은 치킨 샌드위치가 남성 소비자 유치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관련 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마케팅 광고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카카오로 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15일 오전 내내 카톡이 제대로 되질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단체 톡이 멈추면서 일일이 셀폰 문자로 의견을 나눠야 했습니다. 김모 씨는 업무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에 보관했고 자료 백업용으로 카카오의 업무 툴을 사용하고 있어서 출력한 문서와 이메일 등을 뒤져 자료를 취합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계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대다수 한인들이 소통 단절을 겪었습니다. 한국과의 연락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과의 소통을 카카오톡에 의존하던 한인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급하게 뒤졌으나 없는 번호가 많았습니다. 모임을 확인해야 했던 이모 씨는 카톡 없는 하루가 너무 길었다.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했기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디렉트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은 8시간 만인 15일 오후 11시 46분에 꺼졌지만 안전 문제로 전력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해당 데이터 센터를 쓰는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도 약 10시간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카카오톡은 불안정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은 주말까지 계속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사진, 동영상, 파일 발송 등 주요 기능이 상당 부분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카카오톡 서비스가 목통이 된 지 30시간 만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했습니다. 카카오의 복구 과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멀티 프로필 노출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카톡 이용자들이 이전에 설정했던 멀티 프로필이 현재 시점 프로필로 잘못 표출됐다며 이용자가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나만 보기 설정을 해둔 옛 프로필 사진이 외부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용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유례없는 서비스 중단 사태가 분노에서 공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만든 초연결 사회가 단 한 번의 화제로 멈추면서 그 플랫폼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수감된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한국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수감자 1,067명 중 291명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수감 사유로 마약이 가장 많았으며 살인, 사기, 절도, 폭행, 상해, 강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마약과 관련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국가는 총 16곳으로 일본과 중국의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이어 필리핀의 15명, 태국의 12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 유통 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재외 국민들의 마약 범죄가 한국 내 마약 유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외교부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외 국민 마약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레크레이셔널 마약류가 합법화된 상황이라 관련 범죄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